예. 예. 예, 오늘은 부채할 차례입니다. 그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자산, 혹시 공부하시다가 자산 부분에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부채 들어가기 전에 자산 부분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 자산은 다 했습니다. 그죠? 다음에 이제 부채. 이제 우리 회계하는 게 이제 자산, 부채, 다음 이제 자본, 그죠? 수익, 비용. 순서가 그겁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부채는 뭐죠? 빚, 그죠? 갚아야 할 빚. 의무다, 그죠? 이거는 갚아야 할 빚. 갚아야 할 빚이잖아, 그죠? 빚인데 이것을 우리는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 그죠? 1년 기준에서. 그 1년 기준에서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을 우리는 유동부채다. 유동부채. 1년 후에 갚아야 할 빚을 우리는 비유동부채. 이거는 기간이 1년이죠. 그죠? 1년. 우리 회계에서는 모두 이 기준을 1년 기준 합니다. 1년 기준에서. 그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은 유동부채다. 그죠? 1년 후는 비유동부채다. 대부분 이게 많죠.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상품을 외상으로 샀다, 외상 매입금, 엄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지급엄, 돈을 빌려왔으면은 차입금. 그죠? 아직 지급 안 했으면은 미지급금. 이런 거죠. 계약금을 먼저 받았으면은 선수금. 이런 거죠. 또 돈을 받았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거, 그죠? 가수금 이런 거. 우리 이제 세금, 월급 받을 세금 떼죠, 그죠? 기업에서 미리 징수하는 거 예수금. 백화점에서 발행하는 이런 상품권. 이런 것 모두 부채로 봅니다. 그죠? 이런 계정이 모두 부채 계정이다. 그런데 이제 비유동 부채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요거는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 장기를 붙여주죠. 그죠? 장기 해서 요거 두 개는 묶어서 장기 외상 매입금, 장기 지급엄을 묶어서 매입 채무다. 이렇게. 장기 매입 채무. 요거는 또 장기 차입금. 이런 거는 장기 미지급금. 또 1년 이상 모두 장기를 붙여줍니다. 장기 해서. 그리고 사채.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채가 있죠. 그죠? 사채. 보통 사채는 뭐 3년, 5년 이런 식으로 장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겁니다. 사채. 그리고 충당부채. 이런 충당부채는 물론 이것도 요거는 유동부채가 될 수도 있고 비유동부채 될 수 있죠. 그죠? 예. 여러분들 왜 아파트 같은 데 가면 퇴직금, 직장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하죠. 그죠? 퇴직금, 그죠? 충당금 이런 거. 또 아파트였던 거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서 수선하기 위해서 미리 돈을 좀 모아놓는 거, 그걸 뭐라 하죠? 수선 충당금. 그죠? 근데 이걸 우리는 이제 회계에서는 충당금이라 표현을, 이걸 충당부채라 이랍니다. 알겠죠? 충당부채. 그러니 충당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아, 이런 충당부채, 이런 거. 충당부채다. 요 퇴직금이 1년 뒤, 내년, 그죠? 오늘 만약에 2016년 12월 30일 기준해서 내년, 즉 2017년 중에 나갈 돈, 그럼 뭐죠? 유동부채. 요거는 2018년 이후에 나갈 돈은 비유동부채.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 기간은 이제 1년 기준 하죠. 그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여기 1년 기준이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제 갚을 금액, 요 부채 금액 있죠? 부채 우리가 갚아야 할 금액. 그죠? 요 금액, 부채 갚아야 할 금액이,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우리 확정부채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있죠. 그죠? 확정 부채라 합니다. 그런데 갚을 돈이 정해지지 않는 게 있다고 그죠? 이걸 우리는 추정 부채라 합니다. 갚아야 할 빚이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걸 뭐라 한다? 추정 부채. 그죠? 대부분은 확정 부채겠죠.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채 계정들은 요런 생각해 보세요. 상품을 예상으로 사왔다. 뭐 100만 원어치 어음을 발행했다. 지급은 100만 원짜리 돈 빌려왔다. 100만 원 안 줬다. 100만 원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계정 과목들은 모두 확정 부채입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죠. 그죠? 예, 정해져 있는데 쭉 한번 여기서 딱 하나 딱 보세요. 이런 거. 그죠? 퇴직금. 자, 내년에 퇴직금 몇 사람이 누가 퇴직할지. 그죠? 그렇잖아. 그죠? 또, 요거 금액이 딱 확정 안 돼 있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어디를 우리가 수선할 건지, 수리할 건지. 금액이, 지출 금액이 딱 확정이 안 돼 있다. 요런 게 이제 추정 부채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정 부채는 바로 뭐가 있다? 충당 부채가 있다. 그죠? 충당 부채구나. 알겠죠? 그죠? 충당 부채. 이런 거. 이런 게 추정 부채입니다. 충당 부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그죠? 요 충당 부채가 있고 우발 부채가 있죠. 우발적인 부채. 이런 건 이제 빚 보증 선 겁니다. 빚 보증 섰다. 그럼 빚 보증 섰다고 해서 부채가 아니잖아. 그죠?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A라는 사람이 은행에 대출을 받죠. 그래 나는 이 A에 대한 뭐 연대 보증을 썼다. 우리 회사가. 이 사람이 돈을 갚아주면 나는 아무런 의무가 발생 안 하는데 만약에 A가 은행에 대출금 상환을 못하면 내가 대신 갚아야 되죠. 그게 연대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발적인 부채다. 알았죠? 그럼 우리가 충당 부채에서 요 충당 부채 계정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뭐 퇴직금이라든가 수선 충당 나와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 시험에 직접 안 나오고 딱 나온 요겁니다.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이게 우리가 물건을 팔고 거기에 대한 AS죠. AS. 이게 바로 AS를 말합니다. 물건 팔고 우리가 3년 동안 AS 해준다. 그죠? 이런 거. 제품 보증 충당 부채. 또 하나는, 우리 물건을 사면은 한 개 뭐 무료로 제공해준다. 그죠? 이런 게 경품. 이게 경품 충당 부채. 요 경품이라는 거는 선물 주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선물, 마일리지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경품. 요거는 AS. 우리가 3년 동안 뭐 전자제품 같은 거 3년간 AS 해준다. 그죠? 요런 거는 선물 주겠다. 그게 바로 경품 충당 부채입니다. 이런 거는 금액이 확정 안 돼 있다. 그죠? 얼마, 선물이 얼마 나갈지, AS 비용이 얼마가 나갈지 모르잖아. 그죠? 금액이 확정 안 돼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충당 부채라 하는 겁니다. 또 이 우발 부채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죠. 빚 보증을 썼다. 그래서 우리는 채무 보증, 다른 사람 채무에 대한 보증을 썼다. 그죠? 채무 보증 이런 거. 우발 부채다. 또 우리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사고 음을 넘겨줬다. 그죠? 배서, 양도. 또 음을 만기가 되기 전에 넘겨주는 거 뭐라 하죠? 우리 할인이라 그러죠. 그죠? 할인 같은 거. 요런 배서나 할인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만기에 결제가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그 만약에 이게 부도가 발생하잖아. 그죠? 부도가 발생하면은 배서한 사람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할인했을 때 음을 만기 전에 할인했잖아. 그죠? 부도가 나면 할인한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우발 부채라 합니다. 아시겠죠? 우발적인 부채다. 또 하나 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상대편 회사에서 우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 즉 우리 회사는 소송에
피소되었다. 소송을 당했다. 그죠? 다른 회사가 우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 내가 만약에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부담해야 되잖아. 그죠? 이 우발적인 부채. 성소하게 되면 부담할 게 없잖아. 그죠? 이런 우리가 우발부채라 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차이점은 이거는 돈이 나간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그죠? 충당부채라는 거는 돈은 요거는 지출이 확실하다. 이 우발부채는 돈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른다. 그죠? 요거는 지출이 불확실하죠. 그렇잖아. 그죠? 빚보증 썼다고 돈 내가 부담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요거는 돈은 나가는데 언제 얼마가 나갈지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무슨 부채? 추정부채랍니다. 알겠죠? 요거는 돈이 나갈지는 모르잖아. 그죠? 우발, 빚보증 썼다고 해서 내가 부담하는 건 아니죠. 이런 걸 우리가 우발부채로 하는 겁니다. 예, 우발부채. 대충 감은 잡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충당부채는, 이런 거.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품보증 충당부채, 또 경품 충당부채. 알겠죠? 이런 거구나. 그럼 이제 이런 우리가 부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확정부채나 충당부채나 우발부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다. 그죠? 그럼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부채인데 이걸 여기에다가 이 재무제표에다가 표시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여기에 우리는 이제 결산 때 12월 31일 기준해서 그죠? 그럼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확정부채 있죠. 금액이 확정되어 있잖아. 외상매입금 얼마, 미지급금 얼마 등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확정부채는 재무제표에다가 적어야 되죠. 그죠? 당연히 부채니까 여기에다가 확정부채는 얼마 금액을 딱 적어준다고 이렇게. 그죠? 여기 이제 우리 자산을 쭉 적어왔잖아. 그죠? 여기 우리 적어놓은 게 뭐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그죠? 자산 공부 다 했잖아요. 이거. 그죠? 상품, 건물, 기타. 여기 얼마 적을 건지. 그죠? 우리가 결국은 공부하는 게 이겁니다. 이 계정 과목과 금액 공부해 왔던 겁니다. 그죠? 핵심이. 이걸 나타낼 때는 뭐 나타낸다 그랬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죠? 여기에서 우리 요 정확한 예금 잔액을 알기 위해서 뭐 했죠? 은행 계정 조정표. 주식의 요 장부는 뭐라 한다? 시가. 그죠? 요 외상값은 요 대손 총당금을 뺀 순실현 가치. 상품도 요 기말의 저가법. 그죠? 건물은 요게 감가상각비를 뺀 장부잔액. 기타, 무형자산, 투자부동산까지 했잖아. 지난 시간까지. 그죠? 그럼 이제 이제 자산 끝나서는 이제 부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지금 회계원리 공부가 결국은 재무상태표 공부하고 손익계산서 과목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적었다. 그죠? 확정부채니까. 그럼 요거는 적었잖아. 알겠죠? 이거 충당부채는 어떻게 할 거냐? 요것도 돈이 나간다는 사실 확실하죠. 그래서 여기 적어줍니다. 충당부채. 충당부채도 부채로 인식한다. 알겠죠? 인식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죠? 무슨 문제냐? 이 금액이 확정이 안 돼 있죠? 요건 확정돼 있고. 그죠? 설명을 잘 들으면서 메모하세요. 요거는 확정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변동이 없다. 그죠? 근데 이거는 확정이 안 돼 있잖아. 그죠? 충당부채는 돈이 나간다는 사실은 확실하지만은 얼마가 나갈지를 모르잖아. 그죠? 그럼 요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 그죠? 그럼 돈 나갈 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요 금액. 요 금액은 우리 회사에서 최선의 추정치로 표시하자입니다. 다 같이 무슨 치? 시작. 최선의 추정치. 최선의 추정치로 해라. 그럼 최선의 추정치가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가장 합당한 금액을 여기 표시하세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요 최선의 추정치를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
모르겠다. 그죠? 얼마가 지출됐지 이걸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더라. 요걸 알 수가 없다면은 요거는 부채로 적으면 안 되겠죠. 요걸 모르겠다. 그죠? 요걸 모른다면은 그냥 여기다가 밑에다가 표시만 하자. 이 밑에 여기다가. 알겠죠? 이걸 뭐라 하죠? 주석. 그렇죠. 주석이라. 알겠죠? 주석으로. 예, 주석. 이걸 우리가 크게 구분해서 이걸 우리가 본문이라 해라. 본문. 본문과 주석. 이거는 말하면 보충 설명하는 거잖아. 그죠? 그냥 하나 표기해 놓은 겁니다. 메모. 예? 요런 우리가 요런 거는 메모한 거죠. 그죠? 주석이라. 그죠? 표기, 메모. 요거 이제 우리가 비망 기록이라 이런 표시도 하는데 간단하게 뭐 메모한 거다. 알겠죠? 간단한 이런 거는 자산 부채 아니잖아. 그죠? 그냥 주석으로 나타내. 따라서 최선의 추정치를 알 수 없을 때는 뭐라 한다? 주석. 아, 주석 표기를 하는구나. 알겠죠? 주석. 여기다가 표시한다. 여기다. 알겠죠? 주석. 예. 그러면은 이제 자, 알았다. 그죠? 보세요. 확정 부채는 요거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부채로 인식한다. 그죠? 충당 부채도 지출이 확실하니까 부채로 인식하되 요 금액은 뭐란다? 최선의 추정치. 이 최선의 추정치를 알 수 없다면 뭐라고? 주석. 알았죠? 밑에다가 표기해라. 주석.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발 부채는 그죠? 요거는 돈이 나간다는 사실이 불확실하잖아. 그죠? 이거는 돈 자체가 지출이 불확실하니까 요 우발 부채는 여기다가 적지 말자. 뭐라 한다? 주석. 이거는 바로 주석 여기다 표기만 하자. 우발 부채는 주석으로 표시한다. 알았죠? 우발 부채는 주석. 자, 이거 충당 부채는 뭐라고? 충당 부채. 본문. 요거는 본문에 표시하고 우발 부채는 주석. 알았죠? 예. 그런데 내가 우발 부채는 지출이 불확실하니까 요거는 주석으로 표기하는 원칙으로 한다. 그죠? 그런데 발생 가능성이 알겠죠? 이게 발생될 가능성이 50%가 넘는답니다. 50%. 즉 말해서 빚보증을 썼는데 그 사람이 지금 부도 날 확률이 50%가 넘는다. 음을 배수했는데 이게 부도 날 확률이 50%가 넘는다. 할인을 했었는데 부도 날 확률이 50% 넘고 소송을 내가 당했는데 이게 패소할 확률이 50% 넘는다. 알겠죠? 판단하는 거죠. 그죠? 50%가 초과하면은 뭐라 인다? 충당부채. 알았죠?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아, 다시 주석, 우발부채는 주석인데 발생 가능성이 몇 프로? 50% 초과하면은 뭐라 하고? 주석, 충당부채. 알겠죠? 요게 표기 방법입니다. 뭐 내용 어려운 거 없잖아. 그죠?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확정 부채는 부채, 충당 부채도 부채. 요 금액은 그죠? 요 지출의 금액은 불확실하니까 요거는 최선의 추정치로 나타내고 이 최선의 추정치를 알 수 없을 때는 뭐라 한다? 주석. 그리고 우발 부채는 아예 뭐라 하고? 주석. 발생 가능성이 50% 초과하면 뭐라 한다? 충당부채. 알겠죠? 자, 이제 다 했죠. 그죠? 근데 하나 있죠. 하나가 뭐냐? 이거 보세요. 요거 반대말. 요거 반대말이 뭐죠? 피소하는 건 내가 소송을 당했잖아. 제기하는 거. 그죠? 예, 소송을 제기하다. 뭐 제소, 그냥 제기하다. 내가 반대로 상대편의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그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거는 내가 져더라도 내가 부담하는 건 없잖아. 그죠? 돈을 못 받는 거지. 그죠? 이기면은 내가 돈을 받는 거고. 그렇죠? 그죠? 성수하면은 돈을 받지만은 져더라도 돈 받는 건 돈 주는 건 없다. 그죠? 그래서 요거 소송을 제기하다. 이거는 뭐라 하느냐? 우발자산이라 이랍니다. 아, 소송을 제기하는 뭐라 한다? 우발자산. 이렇게. 알겠죠? 우발자산.
여기 하나 더 있다. 그죠? 그래서 확정부채가 있고, 충당부채가 있고, 우발부채가 있고, 우발자산이 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나타낼 거냐? 그죠? 우발자산, 요거 우발자산의 표기 방법.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장부에서 요 자산에 대해서는 우발자산은 장부에 아예 표시하지 말자. 생략입니다. 생략. 알겠죠? 생략. 생략하되 단 이게 발생 가능성이 50%가 넘는다. 그죠? 우발 자산이 내가 성수할 확률이 50% 넘었다. 50%가 초과될 때는 주석으로 표기하고. 주석. 알겠죠? 예. 그리고 이 확정, 판결이 났다. 판결이 내가 이겼다. 그죠? 확정이 되거나 거의 뭐 확실하다. 내가 이길 확률이 거의 확실한 경우는 이때는 뭐라 하죠? 자산. 그렇죠. 요래 표기하자입니다. 표기 방법이. 이게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표기 방법. 알겠죠? 요 내용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잖아. 그죠? 다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확정부채는 부채도 당연하죠. 그죠? 충당부채도 부채로 인식한다. 단, 요 금액은 최선의 추정치. 요걸 알 수가 없다면, 추정할 수 없다면 뭐라 하고? 주석. 우발부채는 뭐라 한다? 주석. 주석인데 이게 발생 가능성이 50% 넘으면 뭐라 하고? 충당부채. 알았죠? 그리고 요거는 우발자산은 뭐죠? 생략. 표시 안 한다. 단, 50% 넘으면 뭐라 하고? 주석. 확정적이거나 확실하면 뭐로 표시한다? 자산. 알겠죠? 자산. 요 내용을 잠깐 교재 한번 보면서 갑시다. 우리 책,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 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300페이지 한번 보세요. 300쪽에. 자, 일단은 거기 보면은 300쪽에 4번, 그죠? 그 4번에 보면은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죠? 1번. 충당부채가 뭐냐 그랬습니다. 그죠? 충당부채라는 거는 지출의 시기나 금액은 불확실하다. 그렇지만은 요거는 부채로 인식한다. 그죠? 우리가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죠? 즉 부채라는 거는 현재 의무를 말한다. 정말 요거 이 부채가 뭐냐? 빚이다 그랬잖아. 그죠? 빚이라는 거는 12월 30일 현재, 오늘 현재 12월 30일 현재 의무를 말한다. 현재 의무. 이 의무는 법적인 의무도 있고, 법적 의무도 있고, 의지 의무도 우리는 부채로 인식한다. 알았죠? 예. 또 부채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항상 과거 의무도 아니고 미래 의무도 아닙니다. 이건 항상 12월 말 현재 의무다. 알았죠? 현재 의무다. 그리고 부채라는 거는 효익이, 자산은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부채는 그렇죠.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말할 수 있다. 측정 가능하다. 요게 부채 인식 요건입니다. 돈이, 정말 이걸 더 간단히 말하면 돈이, 그죠? 나갈 확률, 유출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측정 가능한 거, 요게 부채다. 그죠? 요거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시험 잘 나옵니다. 요거 하나 하고, 요거는 부채에 대한 정의. 그리고 우리 부채를 금액 기준에서 구분했을 때 확정부채와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을 나눠준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딱 기본 이론 틀을 딱 잡으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거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과거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의무. 그 현재 의무는 무슨 의무죠? 법적 의무고 또 의지 의무가 있다. 그죠? 우리 간단하게 법적 의무라는 건 이런 거잖아. 그죠? 요런 게 법적 의무입니다. AS. 이런 거는 내가 주겠다는, 선물 주겠다는 약속한 거잖아. 그죠? 이것도 부채로 인식한다. 의지 의무다. 요거는 법적 의무를 말하고 요거는 의지 의무다. 알겠죠? 예,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효益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죠? 두 번째 요 말이잖아. 효익을 갖는 자원, 즉 돈이 될 수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그죠? 동그라미 3번. 당의 의무에 이행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그죠? 금액을 우리가 추정 또는 측정 가능해야 된다. 요거 세 가지. 효익, 유출, 측정. 시작. 효익, 유출, 측정. 알았죠? 예, 효익, 유출, 측정이다. 오른 페이지. 잠깐 보세요. 2번. 우리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 기본만 알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세요. 1번.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고 추석으로 표시된다. 방금 그죠? 충당부채는 어디 표시된다? 본문. 우발부채는 어디? 추석. 틀렸잖아. 그죠? 충당부채는 본문에 표시되고 우발부채는 어디 표시된다? 추석. 틀렸죠? 왜 틀린지 알겠죠? 예, 두 번째.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측정 가능하다. 추정 가능하면 이거 뭐죠? 부채. 2번은 맞네. 정답. 맞잖아. 그죠? 2번 정답. 그럼 3번은 왜 틀렸을까요? 볼까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랬잖아. 벌써. 이건 아니잖아. 그죠? 요거는 요건이 항상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되는. 요게 유출은 낮다. 높지 않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죠? 예. 4번은 또 왜 틀린지 보세요. 금액의 신뢰성은 추정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면 부채를 인식은 아니잖아. 그죠? 추정 가능성이 높아야 되잖아. 그죠? 이것도 높아야 되고 이것도 높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유출 그거 보니까 3번, 4번은 추정이 가능하지 않다 그랬죠. 틀렸다. 그죠? 5번을 보세요.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이럴 때는 뭐 해야 되죠? 여기에만 이게 부채인데 부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야 되죠? 추석으로 가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추석에 공시하지 않는다 그래서니까 틀렸죠. 추석 공시를 해야 되는데. 알겠죠? 예.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 그죠? 그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3번, 왼쪽에 보세요. 3번. 충당부채 인식과 측정이 나와 있다. 그죠? 동그라미 1번. 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이란 의무가 기업의 미래 행위와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죠? 항상 우리는 과거 사건이란 의무가 발생되고, 그죠? 미래 행위하고는 관련 없다 이 말입니다. 미래 행위. 즉 말해서 우리는 항상 언제 의무다? 현재 의무잖아. 그죠? 현재 의무지. 이게 뭐 미래 의무다. 과거 의무다 하면 이건 틀립니다. 알겠죠? 예. 항상 우리 12월 말 현재 의무를 말한다. 그거는 별개다. 그죠? 2번. 의무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하면은 돈. 알겠죠? 돈이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그랬죠. 그때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3번.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뭐라 그랬죠? 추정치. 매 보고 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이 5번이 뭐냐면은 시간가치라 그랬잖아. 그죠? 시간가치라는 거는 미래가치와 오늘 현재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요 미래가치와 현재가치의 금액이 중요하다면 금액이 크다. 미래가치는 100원, 60원이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항상 요걸 표시한다. 그죠? 현재가치로 나타낸다. 그래서 3번에 보면은, 그게, 5번이네. 그죠? 시간가치라는 거는 현재가치와 미래가치가 중요하다는 거는 효과는 차이를 말합니다. 중요하다는 거는 크다. 크면은 뭐로 보고 한다? 현재 가치.
그리고 자산의 예상 처분 이익은 충당 부채를 측정하는데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6번을 잘 보세요. 예상 처분 이익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예상된다는 거는 뭐죠? 미래잖아. 그죠? 미래. 그죠? 미래. 요 예상 처분 요런 거는 인식하지 않는다. 그죠? 예. 그리고 쭉 내려가서 한번 보세요. 9번도 마찬가지. 미래 예상되는 영업 손실도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6번과 9번은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6번과 9번은 결국은 같은 말이잖아. 그죠? 예상되는 이익 또는 예상되는 손실, 그건 예상된다는 거는 미래잖아. 그죠? 여러분 항상 우리 현재 의무지 미래 의무나 과거 의무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알았죠? 다음 7번, 8번 그 두 개는 그냥 참고로 아세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7번, 8번은 뭐 불법적인 환경 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 정합이 이런 거는 충당 부채로 인식한다. 그죠? 법에서 정하는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업적 압력 때문에 공장에 정화 장치를 설정하기 위한 비용 지출 이런 거는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우발 부채. 우리가 우발 부채라는 거는 우발적인 부채다. 그죠? 정말해서 현재는 요거는 부채가 아니지만은 장래 우발적인 사태로 인하여 부채가 될 수 있는 거. 그죠? 그래서 1번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이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다. 말이 상당히 어렵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다시 보세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내가 빚보증을 섰다. 빚보증을 섰다는 것은 사건이 발생했잖아. 그죠? 발생하였으나 내가 빚보증을 서서나 두 번째 보세요. 우리 회사, 우리 기업이 통제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죠? 우리가 빚보증을 섰으면 그 사람이 그 상대편이 그죠? 요걸 은행에 갚아주면 나는 부채가 발생 안 되고 이 사람이 못 갚았을 경우에 내가 부채가 발생되잖아. 그래서 요 A가 갚아주느냐 안 갚아주느냐. 정말해서 우리 기업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이 사람이 만약에 안 갚아주면은 우리가 갚아줘야 된다. 그죠? 그런 게 우발부채다. 더 이걸 이제 말이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법 규정입니다. 그런데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잖아. 그죠? 우발부채라는 거는 현재는 부채가 아니지만은 미래 우발적인 사태로 인하여 부채가 될 수 있는 거. 그게 우발부채다. 그죠? 빚보증을 썼다고 부채가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빚을 져야 되잖아. 그죠? 채무 부담을. 그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한 의무이나 기억과 니은의 경우라. 그래. 기억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부채라는 거는, 그죠? 부채라는 거는 항상 요거 조건을 요 두 가지입니다.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죠? 그럼 기억 보세요.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효율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랬잖아. 그죠? 요게 높아야 되는데, 요게 높지 않다. 요 조건을 충족 안 했으니까 부채가 아니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주석. 주석하니까 뭐가 되죠? 우발부채. 그죠? 두 번째는 당의 의무를, 금액을 우리가 측정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걸 측정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요걸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본문에 표시하면 안 되고 어디 가야 되죠? 주석. 우발부채다. 그죠? 그 우발부채는 여기 들어왔다. 그죠? 요 조건 두 개를 만족하면 어디로 가야 되죠? 만족하면 부채. 요거 만족 못하면은 열에 와야 되잖아. 그렇죠? 예, 그게 주석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아래 마지막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뭐로 인식한다? 주석. 주석이잖아. 그죠? 주석. 부채가 아니다. 말 알겠죠? 그죠?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한다.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효율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다면은,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은 요거는 우발부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죠? 예, 요게 우발부채입니다.
예, 다음 3번 그거 마무리합시다. 보세요. 3번은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 이행할 전체 의무 중에서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쳐요. 말이 좀 어렵지만 이거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이거 보세요. 은행이 있다, 그죠? 이런 금융기관이 있다, 은행. A라는 사람이 돈을 은행에서 빌린다, 그죠? 그럼 우리 회사가 이 사람에 대한 보증을 썼다. 요게 보증. 요 보증선 이야기잖아, 그죠? 그럼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고 나는 요 A에 대한 보증을 썼다, 그죠? 회사가. 그럼 이 사람이 이걸 갚아줘야 되잖아. 이 사람은 채무자잖아, 그죠? 나는 누구죠? 이런 경우에 나는 이 사람에 대한 뭐가 돼 있죠? 은행에 대한 거? 보증인이잖아. 나는 보증인이잖아, 그죠? 이 사람 A는 돈을 빌린 사람 채무자고 나는 보증을 썼잖아, 그죠? 보증인이잖아,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은 부채잖아. 돈 빌렸으니까. 나는 여기에 대한 보증을 쓴 사람이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만약 안 갚아주면 내가 갚아줘야 되잖아. 나는 뭐가 됐죠? 우발 채무가 됐잖아. 그죠? 우발 채무. 그렇죠? 그 말이 요 말입니다. 그게. 예, 3번 한번 읽어보세요.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 이행할 전체 의무 중에서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 이 사람이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 그죠? 이 사람이 돈을 빌렸으면 갚아줘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의무, 내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 우발부채. 알겠죠? 우발부채다, 그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우발부채잖아. 그죠? 그 말이고. 4번.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어도 그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 높아졌다는 것은 50% 초과했다 이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뭐로 인식한다? 충당부채. 그죠? 부채는 이 말이잖아. 50% 높아지면은 요게 50% 초과되면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자, 이제 마지막 간단하게 보세요. 우발자산 나왔다. 그죠? 우발자산이라는 건 요거다, 요거죠. 소송을 제기하다, 요거 이해하시고, 우발자산이다. 요거는 장부 뭐 한다? 생략. 그죠? 발생 가능성이 50% 초과하면 뭐라 하고? 주석. 확정되거나 확실하면 뭐로 인식한다? 자산. 그죠? 예, 그 말이죠.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정말에서 생략하고, 경제적 효익이 유익 가능성이 높다. 높은 경우, 높다는 건 항상 50% 초과다. 그죠? 요거 우리가 높다 이랍니다. 높다. 50% 초과하면 뭐로 인식한다? 주석. 확정이 되거나 확실하면 뭐로 인식하고? 자산. 그죠? 자산으로 인식한다. 자, 요래 해서 우리가, 이론 부분, 책본이 상당히 좀 복잡잖아. 그죠? 어렵죠. 그죠? 이야기가. 그런데 요 내용,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요래해서 여러분 일단 예, 딱 요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죠. 그죠? 요거 내용 보면 어려운 거 없잖아. 그죠? 충당부채는 지출이 확실한 거, 이거는 지출이 불확실하다. 그죠? 충당부채는 여기에 적어준다. 이걸 부채라 이랍니다. 이란 부채 본문 인식하고 요걸 금액은 최선의 추정치로 하되 요걸 알 수 없다면 뭘 한다? 주석. 우발부채는 주소로 표시하고 이게 발생 가능성이 높다. 50% 초과되면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우발자산은 아예 생략한다. 이거는 적지 마세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주석으로 표시하고 확정이 되거나 확실하면 자산. 알았죠? 요게 부채. 요게 이론 문제입니다. 이론 문제. 여기서 시험에 나오니까. 거의 한 문제씩 나옵니다. 요게. 방금 했던 거 요거. 그럼 이제 계산 문제는 뭐냐? 요겁니다. 요거. 계산 문제. 지금부터 할 건데, 요거. 뭐냐 하면은, 보세요. 우리가 이제 빚 보증을, 제품 보증을 썼잖아. 그죠? AS를 우리가 예상하는데, AS 비용을 예상했는데, 우리 회사가 예상한 비용이 만약에 100원이다. 100원인데, 금년에 실제 AS 비용이 얼마가 나갔느냐? 그 지출된 금액이 만약에 70원이 나갔다. 그러면 얼마 남아있죠? 예, 30원 남아있다. 그죠? 요게 묻는 계산 문제. 요거 물어봅니다. 요거 얼마냐? 요렇게.
알겠죠? 요게 AS 문제. 그 문제를 뭐를 묻는다 하는 걸 알고 나면은, 그죠? 요거 물으면 요거 알겠죠? AS 우리가 예상액 70억인데 지출이 100억인데 70억 지출됐다. 얼마 남았냐 요겁니다. 그럼 이거 물으면 이렇게 하겠죠. 그죠?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 1년도에 우리 X 1년도에 물건을 내가 팔았다. 매출액 팔았는데 얼마치 팔았느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치 100만 원 할까요? 좀 간단하게. 100만 원치 팔았다. 팔고 우리 회사는 요 AS를 첫 해는 1% 예상하고 3년간 AS를 해준다고 가정합시다. 그 다음에는 3% 예상하고 마지막 3차 연도는 6%를 예상한다. 이렇게 3년간 AS를. 우리 회사는 전자 에어컨을 갖다가 판다 그죠? 또는 세탁기를 팔면은 AS를 3년간 해준다. 3년간. 3년간 하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첫 해는 1%, 그 다음에는 3%, 그 다음에는 6% 인정한다. 그죠? 그러면 총 몇 프로죠? 10%잖아. 그죠? 10%인데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말하면 이 AS 말하면 예상 금액을 1년도에 적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1% 하면 얼마죠? 만 원이잖아. 그죠? 3% 하면 얼마죠? 3만 원. 6% 하면 얼마죠? 6만 원. 총 얼마죠? 10만 원이죠. 그죠? 이래 예상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보세요. 이때 1년도에 우리가 물건을 팔았으니까 수익은 이때 생겼잖아. 그죠? 근데 비용을 이렇게 1년도에 비용 처리하고 2년도 열에 처리하면은 수익은 1년도에 생겼는데 이거는 같은 애니까 관계없잖아. 근데 이거는 이 비용을 언제 수익이 생긴 거죠? 여기 생긴 거잖아. 그죠? 우리 회계에서는 항상 수익과 비용은 같은 애 인식이 됩니다. 같은 애. 그걸 우리는 대응의 원칙이라 합니다. 알겠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항상 수익이 발생하면은 비용도 함께 인식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걸 뭐라 한다? 시작.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알았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래 줍니다. 우리 회사는 만약에 3년간 AS를 한다. 그죠? 1년도 1%, 그 다음에는 3%, 그 다음에 6% 인정한다면은 총 10%죠. 그죠? 요 10%를 요 1년도 이렇게 인식해버려요. 이렇게. 알겠죠? 몽땅. 그럼 결국 얼마죠? 10만 원이죠. 그죠? 10만 원. 그럼 예상을 10만 원 했는데 돈이 지출됐다. 얼마 지출됐느냐? 만약에 8만 원 나갔다. 그러면은 잔액이 얼마 남아있을까요? 2만 원 남아있습니다. 알겠죠? 간단하잖아. 그죠? 100만 원인데 거기에 10% 1차, 2차, 3차에서 그죠? 이렇게 10만 원, 8만 원 빼고 남아 2만 원 남았잖아. 근데 이렇게 하나만 딱 내면 너무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하나 더 만듭니다. 이렇게 300만 원치 팔았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몇 프로? 10%. 얼마? 30만 원. 그리고 돈이 나갔다. 25만 원 나갔다. 잔액 얼마 남았죠? 5만 원 남아있다고. 이렇게. 알겠죠? 또 여기 와서 또 3년도에는 200만 원치 팔았다. 여기도 몇 프로? 10%. 얼마죠? 20만 원. 하고 여기는 만약에 16만 원씩 나갔다. 돈이 얼마 남았죠? 4만 원 남아있다. 그죠? 이렇게. 그럼 총 남은 돈이 얼마죠? 11만 원. 이게 묻는 답이 되겠죠. 이렇게. 그 문제를 이러면 안 됩니다. 보통 보면 이제 3년치 보통 만들고 3년 어떤 문제 보면 2년분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요게 AS 문제의 표준 문제입니다. 요런 모양. 알겠죠? 간단하잖아. 그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건 이제 우리 하면서 우리는 이제 회계 원리를 공부하면 항상 계산 문제를 접해봐야 되잖아. 그죠? 자, 우리는 이론 어떻게 이제 그게 왜 이래 푼다 하는 걸 이론을 하고 이제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죠? 회계를 하는 게 원래는 이 회계가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 이제 우리 시험은 이게 얼마 나온다 그랬죠?
40% 나옵니다. 그죠? 계산 문제가 몇 프로죠? 60%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시험은 좀 특별합니다. 우리 시험 아닌 다른 시험이 있죠. 그죠? 다른 시험에 가면은 계산 문제가 거의 90%, 95%입니다. 이론은 5% 내지 10%도 안 나옵니다. 어느 시험이고. 감정평가차 같은 경우는 40문제 중에서 이론 문제는 한 2문제나 시험 문제 나옵니다. 전부 계산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뭐 이론이 좀 많이 나오죠. 그죠? 16문제 나오니까 많이 나옵니다. 원래 회계가 계산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 알고. 그럼 요런 거, 요런 이제 요런 풀 때 이것도 문제를 갖다 상당히 요렇게 간단한 거잖아. 그죠? 보세요. 100만원에 10%, 10만원, 8만원 빼면 2만원, 30만원 빼면 5만원, 요거 빼면 4만원, 잔액 얼마고 물으면 11만원이잖아. 그죠? 근데 이런 문제도 살짝 변형해 잃어버립니다. 보세요. 여기 돈이 나갔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돈이 나갔는데 8만원 나갔다. 여기 와서는 29만원 나갔다. 31만원 나갔다.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는 15만원 나갔다. 그러면 총 잔액 얼마 남았느냐 물어봅니다. 얼마 남았을까요? 얼마? 그러니 지출보다 여기에 많잖아. 그죠? 이렇게 문제를 이런 식으로 변형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나면 그 유형을 봐야 돼.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알겠죠? 항상. 예. 계산 문제를. 그럼 일단은 보세요. 10만원, 이래 합니다. 10만원에 8만 빼면 2만원이죠. 2만원이잖아. 그죠?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하지 말고 연결시켜 버리죠. 연결. 그럼 2만원이 1년도 2만원 있었죠. 근데 원래 또 30만원 예상했잖아. 얼마? 32만원이죠. 장부에 32만원이잖아. 31만 나갔죠. 얼마 남았죠? 10,000원 남아있지. 그죠? 요 10,000원에서 다시 또 20만원 설정했잖아. 얼마? 21만원이지. 15만원 나갔잖아. 얼마? 6만원. 답. 이게 답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하나 빼지 말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차례대로. 요래 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다시 차례대로 하면 되죠. 차례대로. 알겠죠? 요러면 2만원에다가 요거 더하고 빼고, 다시 더하고 빼고, 요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와서, 그죠? 35만원 나갔다. 여기 와서 17만원 나갔다. 잔액 얼마 남았을까요? 물어보는 건 항상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마지막. 얼마죠? 10,000원. 0도 있고, 10,000원도 있고, 또. 방금 저 하던 식대로 자 보세요. 1년도에는 10만원 예상했다가 8만원 나갔죠? 얼마 남았죠? 2만원 남아있죠? 2만원 남아있는데, 요게 지금 2만원 남아있는데 30만원 들어왔잖아. 32만원 있죠? 32만원인데 돈이 얼마 나갔죠? 35만원 나갔잖아. 내가 지금 돈이 나가리라 예상했는 거는 32만원 충당해 놨었는데, 그 중에 돈이 많이 나고 버렸죠? 충당은 얼마 됐죠? 0 됐잖아. 충당은 없어졌지. 그죠? 그러면은 20만원에다가 17만원 빼니까 얼마? 3만원 남아있지. 이게 답이죠. 답은 3만원. 내가 준비해놨던 돈 다 나가버리고 없죠. 이건 마이너스가 아니고 다 나가버렸으니까 제로 되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빼면은 3만원. 이게 답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변형시켜 버립니다. 그럼 요거 알고, 그럼 우리 거기에 책에 있는 문제 하나 볼게요. 보세요. 교재 한번 보세요. 우리 그 책의 연습 문제 한번 볼게요. 303쪽을 한번 봅니다. 교재 303페이지. 예, 303쪽 보세요. 거기에 보면 3번 문제. 자, A 회사는 판매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판매일로부터 2년간 무상수를 해주고 있다. 과거 경험에 따르면 1년 동안은 2%, 그 다음 1년은 3% 비용이 발생한다. 그죠?
그래 아래 실례로 다음과 같다면은 충당부채 2번만 하세요. 2번에 보면은 2년도 충당부채 얼마냐 자네 그냥 물어봤다 그죠? 303쪽. 자, 이 문제는 X1년도와 X2년도다 그죠? X1년도에 300만 원씩 팔았는데 AS가 모두 몇 프로죠? 첫해 2%하고 그 다음에 3% 있잖아. 얼마? 5%잖아. 그죠? 5%. 그러면 AS 5%면 15만 원이죠. 15만 원에서 비용 얼마 나갔죠? 4만 원 나갔죠. 그럼 2년도는 500만 원에 3%, 500만 원에 5% 얼마죠? 25만 원이죠. 25만 원인데 얼마가 나갔죠? 16만 원 나갔죠.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여기서 빼면 얼마? 11만 원이잖아. 그죠? 그렇죠? 1년도에 11만 원인데 다시 이만큼 또 설정했잖아. 얼마? 36만 원이죠. 36만 원에다가 16만 원 빼면 얼마 남았죠? 20만 원 남았지. 답이잖아. 요게 답이다. 그죠? 이렇게. 알겠죠? 이런 식으로 푸세요. 이런 식으로 풀면은 아무리 문제가 그 중간에 금액이 크더라도 지출액이 크더라도 문제가 안 되죠. 예, 다 풀 수 있으니까. 자, 하나 더 해볼게 보세요. 318쪽. 자,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318쪽의 문제 1번. 예, 318쪽의 1번.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X1년도 초에 컴퓨터 판매업을 시작하면서 2년간 보증수를 보장하고 있다. 과거 경험으로 보아서 판매한 해에는 1%, 그 다음 해에는 3%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에 자료가 다음과 같다면은 물어보는 말 충당부채 계정 잔액 얼마고 물어보네. 그죠? 그러면은 저 한번 계산해 보세요. 1년도에 매출액은 9천만 원. 2년도에 매출액은 2억 4천만 원. AS 비용은 모두 몇 프로죠? 4%. 예. AS 비용 4%다. 4%면은 예상액은 9천만 원에 4%하면 얼마죠? 360만 원. 그럼 2년도 2억 4천만 원에 4%니까 얼마죠? 960만 원. 그리고 실제 AS 비용 지출액이 1년도에 얼마죠? 140만 원. 140만 원 지출됐고 그 다음에는 얼마가 지출됐죠? 400 얼마죠? 320만 원 지출됐네. 그죠? 320만. 그럼 자 보세요. 이것도 이런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하세요. 자, 360만 원을 예상했다가 140만 원 나갔다. 그죠? 얼마 남았죠? 예? 220 남았잖아. 220만 원 남아있는데 960만 원 또 들어왔죠? 또, 그럼 얼마죠? 1180만 원. 1180만 원에서 요거 빼면 되잖아. 그죠? 1180만 원에서 320만 원을 빼버리니까 얼마 남죠? 예, 860만 원. 정답. 답이다. 그죠? 예. 예. 그렇지, 그렇지. 퍼센트 똑같이 해마다. 퍼센트는 항상 똑같아요. 그렇지. 예, 똑같다 하는 거. 예. 퍼센트는 똑같습니다. 예,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AS 비용 예를 들면은 여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장부에 기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걸 이제 분개를 해야 되죠, 그죠? 분개 이러합니다. 제품 보증비 100원 그리고 충당부채 100원 이런 식으로 장부에 기장하기 위해서. 그죠? 그 돈이 나갔죠? 이 부채 금액이 나갔다. 그죠? 100원을 우리가 예상했다가 그 100원 중에서 얼마가 나갔죠? 70원 나갔다. 그죠? 그 돈 현금 나갔다. 현금 70원. 이런 식으로 분개합니다. 알았죠? 보증비, 충당부채하고 요 충당부채 중에서 70원이 지출됐다. 그죠? 현금이 나갔다. 분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자,
이제 요거 AS는 알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번에는 경품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부분도 요거 있잖아요, 그죠? 선물 주는 거 이것도 내용은 똑같죠, 그죠? 우리가 AS도 예상을 하고 지출에 빼고나마 잔액 남았잖아요, 그죠? 경품 우리가 선물 나갈 걸 미리 예상하고 이 예상 금액에서 실제 지출된 금액 이걸 빼고 나면은 잔액 요거 알아보는 거죠, 그죠? 자, 요 문제는 거기에 319쪽에 2번 문제. 조금 복잡습니다만은 한 문제, 이 2번 문제만 이해하면은 경품 충당 부채는 뭐 어떠한 문제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2번 한번 보세요. 천마회사가 9월 30일에 자사가 개발한 신형 볼펜의 판촉으로 볼펜 한 통에 쿠폰을 넣고 그 쿠폰으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경품의 단가는 1,200원이고 10개 쿠폰으로 경품 한 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다면은 X1년도 12월 말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경품 충당 부채는 얼마인가? 회사가 예상하는 발행한 쿠폰의 50%가 회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50%가 말하자면은 그 선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한 50% 정도 오더라 이겁니다. 과거 경험에 의하면은. 자, 그럼 일단은 문제를 다시 보면은 그죠? 우리가 볼펜을 팔고 볼펜 한 통에 쿠폰 넣어놨습니다. 쿠폰. 볼펜 몇 통 팔았죠? 예? 10만 통 팔았죠? 그러면 쿠폰이 몇 장 나갔을까요? 10만 개 나갔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볼펜 10만 통 팔았으니까 쿠폰 한 장이가 나왔으니까 그죠? 쿠폰은 10만 개 나갔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알겠죠? 그런데 자 보세요. 쿠폰이 10만 매가 나갔는데 쿠폰을 10장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선물 하나 준다 그랬습니다. 쿠폰 10장에 선물 하나 준다면은 쿠폰이 10만 매가 나갔으면은 선물은 몇 개 나가겠죠? 10,000개 나가지. 10장 가지고 오면은 선물 하나 준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10장 가지고 오면은 선물 하나 주니까 10만 장 나갔으니까 동그라미 하나 떼버리면 10,000개 나가잖아. 그죠? 이거 알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게 100%면은 10,000개 선물이 나가지만은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과거 경험에 의하면은 선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이 전체의 몇 프로? 50%면 오더라. 그죠? 50%. 몇 개, 뭐 선물 몇 개 나가겠죠? 5,000개 나가겠지. 아, 총 나갈 게 5,000개다. 그죠? 선물. 선물은 예상되는 선물은 5,000개 나간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판촉을 시작하고 나서 선물 받아간 사람이 있잖아. 그죠? 받아가는 사람 요거 빼야 되잖아. 받아간 사람. 받아간 사람이 어느 사람이죠? 박수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사람이죠? 예? 그렇죠. 회수된 쿠폰 수잖아. 쿠폰 가져온 사람한테 선물 줬겠지. 그죠? 쿠폰이 몇 장 들어왔죠? 쿠폰이 3만 매 들어왔죠? 요게 회수된 게 3만 매가 들어왔으면은 선물은 몇 개 나갔을까요? 3,000개 나갔겠지. 그죠? 뭐 3,000개 빼야 되잖아. 나갔으니까. 그렇죠? 총 나갈 게 5,000개인데 3,000개가 이미 나갔잖아. 그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추가 나갈 게 몇 개? 2,000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묻는 게 몇 개냐 물었으면 답은 2,000개인데 이게 얼마, 금액이 얼마냐 물었잖아. 그죠? 선물 하나에 얼마짜리죠? 1,200원짜리죠. 한 개. 그 1,200원이니까 2,000개니까 1,200원씩 아마 돈이 딱 나오잖아. 그죠? 얼마? 240만 원. 요게 묻는 답이 된다. 그죠? 240만 원. 곱하기. 2,000개인데 한 개 선물 1,200원짜리니까 240만 원이죠.
볼펜을 10만 통 팔았으니까 쿠폰이 10만 개 나갔을 거고 10장에 선물 하나 나가니까 10,000개 나갔겠죠. 그죠? 10,000개. 통 나갈게. 그 중에 50%가 선물 받으러 온다고 우리 예상했으니까 여기에 50%니까 5,000개. 총. 그 중에 3만 개 쿠폰이 들어왔다는 거는 3,000개 선물 나갔겠죠. 3,000개 빼고 나면은 앞으로 추가 나갈 게 몇 개? 2,000개. 한 개 얼마짜리? 1,200원짜리니까 240만 원. 요 문제 하나만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경품 충당부채는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앞으로 잠깐 돌아오세요. 거기 돌아오면은, 우리 교재, 그죠? 저기 한번 보세요. 304페이지에 그 304쪽 304쪽의 4번 문제. 자, 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4번 문제. A 회사는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품 한 개마다 경품권 한 매를 부착하였다. 상품 한 개마다 경품 하나 줬습니다. 그죠? 요거 2번을 보세요. 경품 충당부채 잔액 얼마냐 물어봤죠. 그죠?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경품이 나갈 걸 예상하고 선물 나갈 거에다가 이번에 선물이 나갔는 거 그걸 빼고 나면은 잔액 나오잖아. 그죠? 요거 얼마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상을 알아보고 요거 알아보면 되잖아. 그죠? 예상 한번 보세요. 지금 선물을 몇 개 팔았죠? 그렇죠. 1,000개를 형으로 팔았죠. 그죠? 1,000개 팔았잖아. 1,000개 팔았으면은 경품권을 한 매씩 해놨으니까 결과적으로 상품을 1,000매 팔았으니까 경품권 몇 매 나갔죠? 1,000매 나갔겠지 뭐. 그죠? 하나에 하나. 상품 하나에 한 개 나갔으니까. 그죠? 4,000. 다음에 다른 건 없고 과거 경험에 따르면 경품권의 60%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 중에 60%가 선물 받으러 온다 이랬습니다. 60% 몇 개? 600개. 예상 600개잖아. 그죠? 1,000개 중에서 60%니까. 그죠? 요게 예상되는 선물은 600개가 나간다. 그럼 이번에 몇 개 나갔죠, 원래? 몇 개가 나갔죠? 700이 아닌데 200매가 회수됐지. 200매가 나갔죠. 그죠? 200매 나갔다 그랬잖아. 그럼 얼마 남았는 거? 400이잖아. 그죠? 요거 400개인데 이게 얼마고 물었으니까 한 개 얼마짜리죠? 상품 우리 요 경품 한 개 얼마짜리? 경품 한 개 얼마 주고 사왔죠? 100원짜리죠. 100원짜리니까 400개 100원짜리면 얼마? 4만 원. 답이죠. 답. 4만 원. 그죠? 이게 경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 문제 이겁니다. 이거 경품 충당부채 이거 하고 계산 요런 모양. 요거 두 문제 해봤잖아. 그죠? 이게 자꾸 반복하세요. 요걸 반복하고 두 번 하고 반복해서 기본이 딱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 다뤄보면 되잖아. 그죠? 기본이 되어 있으면은 숫자만 바뀝니다. 문제가. 알겠죠? 요 두 문제 좀 딱 더 알고 나면 되지. 그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